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강도로부터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는 애도의 물결 속에 유가족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Feed My Starving Children 기관과 지역교회가 함께 나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10만 끼를 제공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매장에서 강도가 업주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69세 한인 업주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내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이스트포인트 해리슨 드라이브 인근 워싱턴 플라자에 위치한 뷰티 월드 뷰티 서플라이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스트포인트 경찰 대변인은 43살 남성 네이선 허프를 용의자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는 손님이 없을 때까지 주변을 배회하다 매장에 들어와 업주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이를 들어주지 않자 2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15일 오후 체포된 첫 번째 용의자 신원을 공개했으며 16일 아침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남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뷰티 업주 총격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한인 사회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협회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와 애틀랜타 한인회 그리고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한인 사회의 안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사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 서플라이 협회가 지난 15일 발생한 한인 뷰티 매장 총격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스토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직원이라고 같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강도가 이제 그 저희가 그 CCTV로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강도가 들어와서 손님이 있으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갖고 이렇게 범행이 진행이 됐어요. 뷰티협회는 첫 번째로 경찰이 16일 아침 신원이 수상하다고 밝힌 두 번째 용의 남성에 대해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현상금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상금이 걸린다면 뷰티협회가 우선 $5,00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한인사회와 뷰티협회 회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밝혔습니다. 부모님, 어머님이 계세요. 이제 연세가 90세가 넘으셔서 좀 치매기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충격도 받고 앞으로는 그 비즈니스는 못 한다고 그래요. 이게 조금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까웠지만은 저희 협회 차원에서 회원님들하고 우리 비리인들이 지금 모금을 해서 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강하 뷰티 협회장과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조우영 경찰영사,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 박형권 위원장, 그리고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최병일 전 회장 등이 참석해 함께 한인사회의 범죄 예방을 위해 논의했습니다. 조우영 영사는 총영사관 차원에서 경찰 등에 직접 연락을 계속 취해 한국 정부가 한인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기 한인회장도 주 정부와 협력해 총기 규제의 문제점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뷰티협회뿐 아니라 모든 한인 우리 동포들이 하는 업종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총기가 너무 자유롭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캠프 주지사와 현 주 정부와 주 의회와 이런데 강력한 좀 항의를 하고 싶고요. 이강하 뷰티협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예방위원회와 협력해 다양한 범죄 예방 교육과 안전한 비즈니스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69세 여성 차현찬 씨는 30년이 넘게 해당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해왔으며
뷰티 업계에서도 20년이 넘게 활발한 활동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KT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밤 플로리다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1시간 동안 가진 연설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자신은 미국 대통령 입후보를 발표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지난 2년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며 재대결 가능성이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며 첫 번째 공식 입후보자가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중간선거를 끝낸 정치권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선 국면으로 조기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그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는 아버지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방카는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카는 CNN에 아버지를 항상 사랑하고 지지하지만 앞으로는 정치판 밖에서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은 어린 아이들과 가족의 사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방카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영광을 누린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행정부가 이룩한 많은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방카와 트럼프 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는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선임 고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방카와 더불어 쿠슈너의 백악관 행에 대해 이해 충돌 소지와 함께 친족 등용 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연방 법무부는 당시 이방카와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더라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청자분들은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는 기관을 들어보셨는지요? 굶주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비영리 기관인데요. 해당 기관과 지역교회가 함께 나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10만 끼를 제공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잔스크릭 한인교회 체육관에 모인 교인들이 음식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Feed My Starving Children을 통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보낼 식량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손길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힘이 들 때는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몸도 풀며 즐겁게 봉사를 이어갑니다. 잔스크릭 한인교회 이경원 목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행사의 이름은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고 하는 행사고요. 교회에서 펀드를 2만 5천 불 정도를 마련을 해서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고 하는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제가 그 펀드를 이 기관에다 갖다 드리면 기관이 약 10만 끼에 해당되는 곡물을 가지고 옵니다. 주로 이제 쌀,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바이타민하고 베지 이런 것들을 4개의 인그리언트를 가지고 오면 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10만 끼의 음식을 팩해서 그것을 이제 약 70여 개국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원 목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의미 있는 행사를 찾다 Feed My Starving Children과 함께 하게 되었다며 이와 같은 행사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eed My Starving Children의 데빈 슈가피치 매니저는 지구상에는 아직도 5세 미만의 어린이 6천여 명이 매일같이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슈가피치 매니저는 또한 후원 또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교회나 기관이 있으면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Feed My Starving Children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1987년 설립된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70여 개국 학교와 고아원, 의료 진료소와 급식소를 통해
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LA 중심가인 다운타운 인근 쇼핑몰에 위치한 대형마트 타깃 매장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노숙자로부터 피습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앞서 9세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외치고는 도망가려는 아이의 등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후 매장을 가로질러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한국 항공사 직원인 25살 A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인들이 나서서 A씨를 인근 약국으로 데려갔고 이를 따라가던 괴한은 근처에 서 있던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 등 부상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A씨는 당시 인천 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대규모 감원과 비용 감축에 나서며 사무 공간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 오피스 부동산 시장 큰손이던 빅테크가 방을 빼면서 빌딩 수익률 저하와 고금리 속에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사무실 임대 관련 부동산 시장에 돈줄이 말라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아마존은 테네시와 워싱턴주에 짓고 있는 새 사무실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는 뉴욕 오스틴 등 주요 도시 사무실 임대 공간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 부동산 관계자는 고금리에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 맨해튼 빌딩 주인들이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으로 인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